크리스마스 이브 25년 결혼이 끝났다. 크리스마스에 무너진 삶 그리고 1년 후. 당신은 25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혼 통보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눈 내리는 12월 24일 저녁,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말을 들었습니다. 미안해,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두 아이를 키우며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중년 여성이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찾아가는 진짜 재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삶을 바꾸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 올해 51살입니다. 26에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아니, 어쩌면 평범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려고 백화점을 3군데나 돌았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안심 스테이크, 아이들이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 그리고 케이크까지.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식탁을 예쁘게 차렸습니다. 빨간 테이블볼을 깔고 촛불도 준비했죠.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요. 하지만 남편은 늦었습니다. 6시, 7시, 8시.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많나 보다. 연말이니까 바쁘겠지.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갔고 저는 혼자 그 넓은 거실에서 촛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어요. 결심한 사람의 얼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사람의 눈빛. 수진아, 앉아봐. 그 말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저는 아직도 평범한 대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별일 아니야. 그냥 피곤해라고 말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그는 천천히, 너무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하고 싶어. 순간 제 귀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흐르는 이 따뜻한 밤에 제가 정성껏 차린 식탁 앞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도 오래 생각했어. 우리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이야기하듯이. 25년의 결혼 생활을 함께 키운 두 아이를 웃고 울며 쌓아온 모든 추억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 태도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다른 사람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은 그것뿐이었어요.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사이가 너무 식었잖아. 넌 느끼지 못했어? 요즘 우리가 정말 부부처럼 살고 있었니?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게, 서로의 눈을 보며 웃었던 게, 손을 잡았던 게.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아이들은 다 컸잖아. 수연이는 내년에 대학 졸업이고 민수는 벌써 직장인이야.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오래 연습했나 봐요. 미안해, 수진아. 넌 나쁜 사람 아니야. 좋은 엄마고 착한 사람이야.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것뿐이야. 맞지 않다고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와서 맞지 않는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그저 식탁 위에 촛불만 바라봤습니다. 흔들리는 그 작은 불빛이 꺼져가는 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선임했어.
재산 분할이나 그런 건 공정하게 하자. 넌 이 집에 계속 살아도 돼. 그는 마치 사업계약서에 사인하듯이 모든 걸 정리된 톤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잘게.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식탁 위의 스테이크는 식어버렸고 촛불은 절반쯤 녹아내렸습니다. 창밖에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는 이 밤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촛불은 다 타버렸고 창밖의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25년이 뭐였지? 나는 뭐였지?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26살 꽃다운 나이에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의 미소가, 자상한 말투가, 미래를 함께 꿈꾸는 그 눈빛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나랑 평생 함께하자. 행복하게 해줄게. 그가 프로포즈하던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남편은 사업에 몰두했고, 저는 집안일과 육아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나는 집을 지킬게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희생했어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제 꿈이었던 디자인 일도 내려놨죠. 아이들이 크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고 있었어요. 수진이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녁은 아이들 학원비 입금했어. 주말에 부모님 댁 가야 해. 우리의 대화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 보고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이게 결혼 생활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세월이 흐르면 다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부부는 원래 이런 거야. 처음에 설렘이 영원할 순 없지. 그렇게 체념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사이가 너무 식었다고. 그럼 그동안 제가 참았던 외로움은, 혼자 울었던 밤들은, 당신의 무관심 속에서도 이 가정을 지키려 애썼던 제 노력은 뭐였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차가워진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접시를 설거지대에 쌓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을 멈출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다시 그 고요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텅 빈 거실, 혼자 남은 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할까요? 친한 친구. 하지만 다들 가족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 텐데 이 밤에 제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엄마? 아니에요.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더 걱정만 끼칠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는 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빠의 결심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 충격적인 소식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할 순 없었어요. 연락처를 스크롤하던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민재. 회사 후배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재는 제가 아직 회사를 다니던 시절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후배였어요. 결혼 전 저는 한 중견기업의 디자인팀에서 일했습니다. 그 일이 정말 좋았어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동료들과 협업하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민재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딱 1년 전에 들어왔어요. 조용하지만 성실한 그런 후배였죠. 선배님, 이 디자인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선배님 덕분에 프로젝트 잘 끝냈습니다. 항상 저를 존중해주고 제 조언을 소중히 여겨주던 사람.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민재는 가끔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선배님이 그리워요. 회사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사실 저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수진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 제가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전문가였다는 걸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20년 넘게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민재의 커리어 고민을 들어주고 저는 육아 이야기를 나누고 그저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편안하고 부담 없는. 그런데 이 밤에 이 절망적인 순간에 제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민재의 이름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늦은 밤에 전화를 해도 될까? 망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민재도 분명 누군가와 함께 있을 거예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 파티를 하거나.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발신자는 민재였습니다. 선배님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도 잘 보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평범한 연말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행복하라고요. 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순간을 겪고 있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민재야, 지금 시간 괜찮아?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후배한테 내 불행을 털어놓으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선배님?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리고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배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혹시 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배님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나 이혼하게 됐어.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네. 이혼이요? 응.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통보받았어. 그 사람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대.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끝이래. 나는 뭐였던 거야, 민재야? 선배님, 미안해.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데. 넌 크리스마스 이브에 즐겁게 보내야 하는데. 미안해. 아니에요, 선배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세요? 응. 집에 혼자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30분만 기다려주세요. 뭐? 아니야, 괜찮아. 넌 내 할 일 해. 나 혼자 괜찮아. 선배님. 민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지금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꼭 가야겠어요. 30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민재가 온다고 했나요? 이 늦은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왜일까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은 제가 혼자 울고 있는 걸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붉게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지쳐 보이는 얼굴. 51세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재는 올해 45이에요. 저보다 6살 어리죠. 이런 모습을 보여도 될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었어요. 그리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선배님.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 모습을 본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망가진 모습이었나 봅니다. 들어와.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재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는 그의 시선이 식탁 위에 멈췄어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촛농과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앉아. 커피 고마워.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재도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편의점에서 급하게 샀어요. 선배님이 좋아하시는 거 기억나서. 호두파이랑 따뜻한 우유도 샀어요. 봉지에서 하나씩 꺼내놓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도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후배가 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망치고 있구나. 그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내가 여자친구랑 있었을 텐데. 아니면 친구들이랑 파티 중이었을 텐데. 아니에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원래 크리스마스 같은 날. 별로 안 좋아해서요. 왜? 너 같은 젊은 사람이? 제게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없는 날이거든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묘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민재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20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 우리는 늘 일 이야기만 했습니다. 가끔 만나도 가벼운 안부만 주고받았죠. 민재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너도 힘든 일이 있었구나. 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선배님이에요. 민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온 것, 차갑게 이혼을 통보한 것, 25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한 그 태도. 말을 하는 동안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민재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휴지를 건네주고 제가 말을 잇지 못하면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25년 동안 뭘 한 거지? 내 인생은 뭐였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디자이너였어. 꿈이 있었고 재능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다 포기했죠. 남편의 사업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선배님은 훌륭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바보였어. 내 인생을 남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건 아니에요. 민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선배님은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후배에게도 멘토가 되어주셨고요. 그게 뭐가 대단해? 이제 남편은 날 떠나고 아이들은 다 컸고 나는 혼자 남았는걸. 혼자가 아니에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선배님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건 단순한 위로의 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민재야. 선배님,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재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선배님을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20년 전 선배님이 회사를 그만두시던 날부터요.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였을지도 몰라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일도 잘하시고 사람들한테 친절하시고 항상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재야, 그만해. 나는 기혼자였잖아. 알아요.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예요. 20년 동안. 민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제 감정이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6살 연상에 결혼한 선배를 좋아한다는 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재가 저를 20년 동안.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선배님이 생각났거든요. 그건 내 인생을 낭비한 거야. 아니에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선배님을 멀리서라도 지켜보는 게 제게는 행복이었어요.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수진이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오래 기억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민재야. 선배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민재가 급히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힘든 순간에 이상한 감정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선배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선배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민재는 제 손을 놓고 커피를 건넸어요. 이제 식었네요. 제가 다시 데워올게요. 그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마치 이 집이 익숙한 것처럼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민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차분한 움직임. 언제부터 이렇게 의젓해졌을까요? 20년 전 신입사원 시절의 풋풋한 모습은 이제 없었어요. 지금의 민재는 성숙하고 든든한 어른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민재는 제 후배였어요. 편안하게 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이. 하지만 오늘 밤 뭔가 달랐습니다. 민재가 돌아왔어요. 따뜻한 우유 2잔을 들고요. 커피 대신 우유 데웠어요. 선배님 오늘 잠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카페인은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섬세하네. 20년 동안 선배님을 지켜봐서 알아요. 선배님은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민재는 저에 대해 제 남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우유를 마시며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예쁘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눈. 예쁘네요. 크리스마스에 내리는 눈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선배님은 작년 크리스마스엔 뭐 하셨어요? 남편은 회사 송년회, 아이들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 혼자 집에 있었던 것 같네요. 말하고 보니 웃겼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저는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냈어요. 그런데 왜 올해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혼자였나 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어도 아이들이 있어도 나는 늘 혼자였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요. 진짜 나를. 저는 봤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웃을 때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기는 것도, 고민할 때 입술을 깨무는 습관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눈이 반짝이는 것도. 저는 다 봤어요. 제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선배님이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외로워하신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어? 선배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회사 회식 때 다들 가족 이야기할 때. 선배님은 웃으시지만 눈은 웃지 않으셨거든요. 민재는 정말 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제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민재야. 네, 선배님. 나 많이 망가진 것 같지? 아니에요. 민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배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넌 예뻐. 넌 소중해. 그런 말들을 민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주었습니다. 민재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울어도 돼요, 선배님. 오늘만큼은 혼자 울지 마세요. 저는 민재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울음이 멈추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이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민재야. 네. 오늘 정말 고마워. 내가 와줘서. 당연하죠. 저는 언제든 선배님 곁에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민재는 새벽 2시까지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선배님, 오늘은 푹 주무세요. 현관문 앞에서 민재가 말했어요. 민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오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별 말씀을요. 선배님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시간 상관없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말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그냥 선배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응, 알았어. 민재가 떠나고 저는 텅 빈 집에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까처럼 외롭지 않았어요. 민재가 남기고 간 따뜻함이 아직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민재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나를 좋아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일 뿐인데요. 주름도 생기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고 더 이상 젊지도 않은데 그런 저를 민재는 어떻게 본 걸까요? 핸드폰을 들어 거울 모드로 제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51살의 얼굴.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가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흰머리도 듬성듬성 보였습니다. 아름답다고? 이 얼굴이? 하지만 민재의 눈빛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밤 제 심장은 분명히 뛰었어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제 등을 토닥여줄 때, 제 눈을 바라볼 때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일 거예요. 너무 힘든 순간에 누군가 위로해줘서 생긴 일시적인 감정.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나는 아직 법적으로 기혼자야. 이혼도 안 했는데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게 말이 돼? 자책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배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저는 언제든 선배님 곁에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예약했어.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같이 가자. 차갑고 간결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로 나가 커피를 내렸어요. 창밖을 보니 어젯밤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작년 이맘때는 아이들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팬케이크를 구웠었죠. 남편은 늦잠을 자고 아이들은 선물을 뜯으며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나 오늘 여자친구네 집에서 밥 먹기로 했어. 저녁에 들어갈게. 그래, 잘 먹고 와라. 엄마는 아빠랑 뭐 해? 맛있는 거 먹어. 응, 그럴게.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부모가 이혼하려 한다는 걸. 언제 말해야 하지? 어떻게 말해야 하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민재였습니다. 선배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그럭저럭. 너는? 저도요. 선배님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왜?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점심이라도 같이 할까 해서요. 망설여졌습니다. 어제 민재를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솔직히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어디서 볼까? 제가 선배님 동네로 갈게요. 12시에 선배님 집 근처 카페에서 봐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민재야. 아, 선배님.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야, 내가. 선배님, 오늘은 제가 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재가 주문을 하러 갔고 저는 그가 보고 있던 걸 흘끗 봤어요. 부동산 앱이었습니다. 집을 알아보나? 민재가 돌아왔어요. 따뜻한 라테 2잔과 케이크를 들고요.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아니, 입맛이 없어서.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민재가 케이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케이크를 먹었어요. 선배님. 응. 어제. 제 고백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불편하다기보다는 혼란스러워. 죄송해요.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내 덕분에 깨달았어. 뭐리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나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25년 동안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행복한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나를 아름답다고 소중하다고 말해줬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문득 생각이 들더라. 아,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당연하죠. 민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선배님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니,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재야,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무엇 때문에요? 너 때문에.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내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내 심장이 뛰었어.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어. 선배님. 하지만 나는 아직 법적으로 기혼자야. 이혼도 안 했고. 그리고 너보다 6살이나 많아.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착각인 건지. 나도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저는 20년을 기다렸어요. 응.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민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배님이 이혼 절차를 끝내시고 마음을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기다릴게요. 민재야.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뭔데? 제 감정을 거부하지 말아주세요. 나이 차이 때문에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런 말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주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선배님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건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사회적 시선 때문에, 나이 때문에 포기하시는 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진심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볼게.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어디 안 가요. 민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카페에서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눈 덮인 공원은 조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민재야, 너는 왜 결혼 안 했어? 진짜 이유가 뭐야? 저는 궁금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선배님 때문이었어요. 선배님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미안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민재가 눈 덮인 벤치를 닫고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응. 저는 제 일이 좋았어요. 디자인하는 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했고요. 민재의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40 넘어서 독신이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삶이 만족스러웠어요. 외롭지 않았고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선배님은 달라요. 민재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선배님과 함께 있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사랑.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나 사이에 사랑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설레고 행복했던 시간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랑은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히 함께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민재는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해진다고. 나도 민재랑 있으면 행복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어젯밤도 오늘도 민재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민재야. 네, 선배님. 나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올바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지. 그럼 천천히 확인하면 돼요. 민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와 시간을 보내보세요. 부담 없이요. 그리고 선배님의 마음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저는 기쁠걸요. 민재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1살의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될까? 이 나이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민재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해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메시지를 다시 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가겠어. 그리고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덕분에 많은 생각을 했어. 민재의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선배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푹 주무세요.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어쩌면 이 혼란스러움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화장은 어느 정도 해야 할까? 이상하네. 이혼 서류에 사인하러 가는 건데 왜 나는 옷차림을 고민하고 있지? 결국 단정한 검은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힘내세요. 저는 선배님 편이에요. 끝나고 연락 주세요. 그 짧은 메시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 20층. 넓은 유리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10시에 예약한 정수진입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남편분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접수 직원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다고요? 대기실로 안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 그는 너무나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왔어. 남편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응. 저도 짧게 대답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과 이렇게 할 말이 없지 않았는데. 정수진 씨, 김민호 씨, 들어오시죠. 변호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넓은 상담실. 큰 책상 위에는 이미 여러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김민호 씨 측 변호사 최진우입니다.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수진 씨께서는 변호사 선임 안 하셨나요? 네. 아직요. 그러시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측이 합의만 하면 빠르게 끝낼 수 있거든요. 변호사는 능숙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부터 말씀드릴게요. 김민호 씨 측에서 제안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거기에는 상세한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남편 명의의 자동차 2대, 예금과 주식,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지분.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정수진 씨께 귀속됩니다. 시세가 약 15억 정도 되죠. 그리고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2억을 드리겠다는 제안입니다. 위자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김민호 씨 측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은 이미 성인이시니 양육권 문제는 없고요. 다만 양측 모두 자녀분들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시기로 합의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언제 알려줄 건데?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혼이 확정되면 그때 말하자. 지금 말하면 괜히 혼란스러워할 거야. 혼란스러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가 이혼하는데. 어차피 알게 될 거잖아. 조금 늦게 알려주는 게 뭐가 문제야? 남편의 차갑고 사무적인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25년이 뭐였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이미 결정된 일이야. 서로 좋게 끝내는 게 나아. 좋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당신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고 나보고 좋게 끝내자고. 내가 위자료도 주고 집도 주겠다잖아. 충분히 성의를 보이는 거야. 성의.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25년이 돈으로 계산되는 거야? 그럼 뭘 원하는데?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돼. 아니면 계속 억지로 같이 살면 돼. 당신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어색하게 중재했습니다. 두 분 진정하시고요. 감정적으로 대화하시면 협의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조건은 받아들일게요. 정말이요? 변호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집하고 위자료 그걸로 충분해요. 대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내가 말할게. 당신 혼자 말하지 마. 알았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이니까 3개월 정도 숙려 기간을 거친 후에 최종 확정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펜을 잡았습니다. 정수진. 제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서명 하나로 25년이 끝나는 거구나. 26에 시작해서 50까지. 제 인생의 절반이 이 사람과 함께였는데. 수진아. 남편이 불렀습니다. 왜? 미안해. 진심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화를 낼 기력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서명을 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서명을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상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건강해. 응. 너도.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났구나. 25년 결혼 생활이 진짜 끝났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의 무관심을, 차가운 시선을, 외로운 밤들을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선배님 끝나셨어요? 응. 방금 끝났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민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이미 예상했던 일인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우셔도 돼요. 당연히 슬프죠. 민재야.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너 시간 돼? 당연하죠.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강남역 근처야.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구나. 25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한 아내로, 아이들을 위한 엄마로. 이제는 정수진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었어요. 30분 후 민재가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카페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뛰어온 것 같았어요. 선배님. 민재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 말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민재야, 솔직히 무서워. 25년 동안 익숙했던 삶이 끝났잖아.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돼요. 민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예전에 디자인 일하셨잖아요. 그거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이 나이에?
왜 안 돼요? 민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선배님은 아직 젊어요. 그리고 재능도 있으시고요. 제가 알기로 선배님은 정말 실력 있는 디자이너셨잖아요. 그게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야. 지금은 트렌드도 다 바뀌었고. 배우면 되죠. 선배님 학습 능력 좋으시잖아요. 민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그 말에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열정이.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같은 분야에서 일하잖아요. 선배님이 다시 시작하시면 저랑 같이 프로젝트해요. 어때요? 너랑? 네. 제가 얼마나 기쁠지 몰라요. 20년 만에 선배님이랑 다시 일할 수 있다면. 민재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디자인. 그리웠습니다.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그 짜릿함.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의 기쁨. 좋아. 한번 해볼게. 정말이요? 응. 어차피 이제 내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제가 말하자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선배님. 민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준비해요. 먼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시고 최근 트렌드 공부하시고. 민재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씩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민재야. 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별 말씀을요. 민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선배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날 오후 우리는 강남 거리를 걸었습니다. 민재는 계속 제게 여러 이야기를 해줬어요. 최근 디자인 트렌드, 좋은 온라인 강의, 도움이 될 만한 커뮤니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 주는구나. 25년 동안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배려였어요. 선배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점심 거르셨죠? 응.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왜 자꾸 내가 쏘려고 해? 선배님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민재의 솔직한 대답에 제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감정이 단순한 의존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민재라는 사람이 좋아서 그와 함께 있고 싶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혼의 충격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건지. 천천히 생각하자. 서두르지 말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집이 넓어 보였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아이들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쓸쓸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이제 이 공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묵혀두었던 스케치북.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그릴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손이 가는 대로. 1시간쯤 지났을까요? 스케치북을 보니 민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내가 왜 이걸 그렸지? 당황스러웠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제 마음이 이미 민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민재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선배님, 오늘은 뭐 하셨어요? 저 이 디자인 어떤 것 같아요? 선배님 의견 듣고 싶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안 하세요? 민재의 메시지는 제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최근 트렌드를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20년이나 쉬었는데.
하지만 펜을 잡고 태블릿을 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는 과정이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아, 나 이거 좋아했었지. 잊고 있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편과 합의한 대로 설 연휴 전에는 아이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시작해야 하지? 매일 밤 고민했지만 정답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여자친구도 데려가도 돼? 여자친구. 응. 엄마 아빠한테 인사시키고 싶어서.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거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럴 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엄마? 왜 대답이 없어? 아, 그래.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주말. 말해야겠구나. 토요일 오후 민수가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여기는 지혜야. 지혜야, 우리 엄마. 26살쯤 되어 보이는 밝고 예쁜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지혜라고 합니다. 어서 와. 편하게 있어.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빠는 아직 안 들어오셨어? 민수가 물었어요. 응. 아빠는 일이 있어서 늦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거든요. 수연이는? 언니도 곧 올 거래.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오늘 말해야 해. 손이 떨렸어요. 얼마 후 둘째 딸 수연이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빠도 왔네. 응. 오빠 여자친구도 왔어.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오빠 동생 수연이에요. 밝은 성격의 수연이는 금방 지혜와 친해졌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엄마 왜 안 드세요? 입맛 없으세요?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근데 엄마 요즘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응? 뭔가 예뻐지신 것 같아요. 화장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수연이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엄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이혼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민재를 만난 게 좋은 일일까요? 얘들아.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와 수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무슨 심각한 표정이야? 아빠랑 엄마가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이혼하기로 했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고 수연이는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수연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진짜야. 이미 서류에 서명도 했어. 언제요? 왜요? 갑자기 무슨...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됐어. 이유가 뭔데요? 민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아빠예요, 엄마예요? 잘못이랄 것까지는. 그냥 우리가 너무 멀어졌어. 멀어졌다고 이혼해요? 다른 부부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에요? 우리 다 컸다고 이제 편하게 헤어지시는 거예요? 민수야.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다른 사람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럼 아빠가 바람 피운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관계가 끝난 거야.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거 싫어요. 수연아.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더 생각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생각하셨으면 이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편하시게 사세요.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민수야, 그렇게 말하지 마. 지혜야, 가자.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지혜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님, 저희는 이만. 응. 가봐. 미안해. 이런 자리에 데려와서. 민수와 지혜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저는 수연이를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너희 부모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이 살지도 않는데. 수연이가 흐느꼈습니다. 언니한테는 말했어요? 아직. 너희 둘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어. 언니 알면 진짜 화낼 거예요. 언니가 엄마 아빠 엄청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오래 사랑하는 부부라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님? 왜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민재야. 오늘 애들한테 말했어. 어떻게 됐어요? 민수는 화내고 나가버렸고 수연이는 계속 울었어. 제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내가 나쁜 엄마인 것 같아. 아니에요, 선배님.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배님은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애들이 힘들어하잖아.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그럴까?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민재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뭐? 선배님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괜찮아. 너 늦은 시간에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도 되나? 하지만 화장할 기력도 없었어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어요. 편의점 봉지를 들고요. 선배님. 민재가 제 얼굴을 보더니 가슴 아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우셨네요. 응.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들어가도 될까요? 응. 민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았어요.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선배님이 슬플 때 단 거 드시면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20년 동안 지켜봤으니까요. 민재가 아이스크림을 뜯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한 입 먹었어요. 달콤했습니다. 민재야. 네. 내가 이기적인 것 같아. 내 행복을 위해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25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선배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다 컸어요. 이제 자기 삶을 살 나이예요. 선배님도 선배님 삶을 사셔야죠. 민재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가 용기 내준 걸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정말? 네.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따로 살더라도 각자 행복한 부모를 보는 게 아이들한테도 나아요. 민재는 항상 제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줬어요. 고마워, 민재야.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저야말로 감사하죠. 민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선배님이 저를 믿어주셔서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민재야. 네. 나 요즘 계속 생각해. 무엇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에 대해서.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 힘든 시기에 의지하게 돼서 생긴 감정인 줄 알았어. 지금은요? 지금은 확실해. 이게 진짜라는 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민재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선배님, 지금 진심이세요? 응. 나도 놀라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너랑 있으면 행복해.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너의 얼굴을 보고 싶고,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선배님,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너를 원하고 있어. 제가 고백을 끝내자 민재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요, 선배님. 저도 선배님을 원해요. 민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자. 나 아직 법적으로 이혼도 안 끝났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있어. 알아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선배님이 준비될 때까지. 고마워. 대신 약속해주세요. 뭐? 저를 밀어내지 말아주세요. 힘들 때 혼자 견디지 말고 저한테 기대주세요. 약속할게. 그날 밤 민재는 새벽까지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며칠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날 너무 심하게 나간 것 같아. 천천히 받아들일게. 엄마도 행복하세요. 그 짧은 문자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연이도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생각 많이 했어. 처음에는 화났는데 생각해보니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수연아,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응. 아이들이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3개월이 흘렀습니다. 3월에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진 씨,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껴졌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이 진짜로 끝났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거구나.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운동이었죠. 온라인 디자인 강의를 듣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작은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20년이나 쉬었는데. 하지만 첫 프로젝트를 마치고 클라이언트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자신감이 깨어났습니다. 나 아직 할 수 있구나. 민재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었어요. 선배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요즘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스타일을 선호해요. 선배님 디자인 감각은 여전히 최고예요. 민재의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재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선배님, 이거 봐주세요. 민재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SJ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로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선배님 작업실 이름이에요. SUJIN의 이니셜을 따서 만들었어요. 작업실?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배님,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거 자리 잡았잖아요. 제대로 된 작업실을 차리시는 게 어때요? 그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선배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 둘이서 작업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네. 저는 이미 회사에 사직서 냈어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야, 그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선배님과 함께 일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민재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20년 동안 꿈꿨던 일이에요.
선배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하지만 선배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민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해보자. 정말이요? 응. 어차피 내 인생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민재가 기뻐하며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선배님. 후회 안 시켜드릴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업실 위치를 알아보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비를 구입했어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와 꿈을 함께 이뤄간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어요. 한 달 후 드디어 SJ 디자인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예쁜 공간이었습니다. 오픈 파티는 조촐하게 열었어요. 민재가 초대한 동료들 몇 명, 그리고 제 친구들이 왔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멋있어. 대학 동기 혜진이가 말했어요. 쉰이 넘어서 새로 시작하다니. 나는 감히 못할 일이야.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나저나 혜진이가 민재를 힐끔 쳐다봤어요. 저 친구가 너희 회사 동료라며? 되게 잘생겼네. 나이는 어떻게 돼? 45이야. 어머, 너보다 어리네. 그리고 싱글이야? 혜진이의 질문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응. 혹시 너 둘이? 아니야. 제가 급하게 부정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난 내 친구잖아. 눈빛만 봐도 알아. 너 저 남자 좋아하지? 그게 괜찮아. 이해해. 이혼했는데 새로운 사랑하면 안 되는 법 없잖아. 하지만 나이 차이가 6살? 그거 요즘 나이 차이도 아니야. 그리고 수진아, 넌 젊어 보여. 전혀 50 넘어 보이지 않아. 혜진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행복해, 친구야. 내가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웃고 있었나요? 아니, 웃는 척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진짜로 웃고 있었어요. 일은 생각보다 잘 풀렸습니다. 민재가 이전 회사에서 쌓은 인맥 덕분에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SJ 디자인 스튜디오의 작업물 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음 브랜딩 프로젝트 맡아주실 수 있나요? 바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어요. 민재와 함께 작업하는 시간은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이 색감 어때요? 좀 더 따뜻한 톤으로 가는 게 어떨까? 오, 역시 선배님 감각이 최고예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작업하며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작업을 마치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야식 먹을까요? 좋지. 근처 포장마차에 갔어요. 따뜻한 어묵과 떡볶이를 앞에 두고 민재가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선배님, 오늘 우리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거 축하해요. 응.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선배님이 잘하셨죠?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민재야. 네. 너 후회 안 해? 안정적인 회사 그만두고 나랑 이렇게 불안정한 일하는 거. 전혀요.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진심이야? 네. 선배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꿈을 만들어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은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지금이 가장 행복해.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야. 선배님. 민재야, 고마워.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작업실로 찾아왔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래. 안으로 들어와. 민수는 작업실을 둘러보더니 민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 민수 맞지? 나 기억해. 민재가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엄마 밖에서 얘기하자.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저 사람이 누구야? 민재. 엄마 동료야. 같이 작업실 운영하는 그 사람. 남자친구야? 순간 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 표정 보면 알아. 그 사람 볼 때 눈빛이 달라. 민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어. 벌써 다른 남자란? 민수야, 오해야. 우리는 그냥 뭐, 동료. 그런 눈빛으로 동료를 보진 않잖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혹시 이혼하기 전부터 저 사람이랑 관계가 있었던 거야? 아니야. 제가 급하게 부정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민재랑은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나서 가까워진 거야. 그게 무슨 차이야? 어차피 3개월밖에 안 됐잖아. 민수야.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걸 이해해 줄 수 없니? 엄마 행복은 이해해. 하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봤어. 이혼하자마자 남자 만났대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 내 인생인데.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만의 인생이 아니잖아. 우리도 엄마 자식이야. 엄마가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도 창피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미안해. 엄마가 너희 체면을 생각 못했구나. 엄마. 하지만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25년 동안 참고 살았어.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엄마를 있는 그대로 봐줘. 나이 든 것도 주름진 것도 실수하는 것도 그런 엄마를 소중하게 생각해줘. 엄마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야?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좋아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아. 민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근데 조금만 천천히 가줘. 나도 수연이도 아직 적응 중이야. 알았어. 고마워, 민수야.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엄마 보는 눈빛이 진심이더라. 응. 다만 조심해. 세상 사람들 시선이 만만치 않을 거야. 민수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 솔직히 무섭기는 했어요. 50 넘은 여자가 이혼하자마자 6살 어린 남자와 사귄다. 분명 좋지 않게 볼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내 인생이니까. 그날 저녁 민재와 단둘이 작업실에 남았습니다. 선배님, 오늘 민수 씨 만나셨죠? 어떻게 됐어요? 우리 관계 눈치챘어. 그렇군요. 민재가 침묵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선배님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고 아이들도 아직 힘들어하는데 제가 있으면 선배님만 더 힘드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민재야. 저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게 짐이 아니야. 오히려 힘이 돼. 선배님. 처음에는 나도 두려웠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도 선배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민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배님, 우리 공식적으로 사귀어도 될까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좋아. 정말이요? 응.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민재야.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사랑해요, 선배님. 20년 동안. 아니, 이제부터는 평생 사랑할게요. 민재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입맞춤을 나눴어요. 51살에 느끼는 첫사랑 같은 설렘.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 이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민재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작업실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저희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입소문을 타면서 새로운 의뢰가 계속 들어왔어요. SJ 디자인 스튜디오 정말 일 잘하시더라고요. 정수진 디자이너님 감각이 정말 뛰어나시던데요. 일에 대한 자신감은 날로 커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나이에도.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민재와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예상했던 대로 주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창회에 갔을 때였어요. 야, 수진아. 오랜만이다. 동기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수진아, 너 이혼했다며? 힘들었겠다. 응. 뭐 그럭저럭. 그런데 말이야. 한 동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너 요즘 누구랑 사귄다며? 소문 들었어. 응. 민재라고 회사 후배였던 사람이야. 아, 그 사람. 근데 나이가 어떻게 돼? 45.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6살 어리네. 응. 수진아, 그거 괜찮아? 나이 차이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한 동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나이에 젊은 남자 만나는 거 주변에서 안 좋게 볼 텐데. 별로 신경 안 써.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이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래도 말이야.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떡하려고. 남자는 젊은 여자 찾게 되어 있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거든요. 지금은 민재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10년 후에도 그럴까? 20년 후에도? 제가 60, 70이 되었을 때 민재는 아직 50대, 60대일 텐데. 생각해볼게. 그날 이후 그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재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재가 직접 요리를 해왔습니다. 파스타와 샐러드였죠. 선배님 맛있어요? 응. 맛있어. 하지만 제 표정이 어두웠나 봅니다. 선배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민재야.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네, 말씀하세요. 민재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 후회하지 않아? 나 같은 사람 만난 거.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51살이야. 너보다 6살이나 많고 10년 후면 60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너는 아직 50대 중반이잖아. 주변에 젊고 예쁜 여자들 많을 텐데.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민재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선배님, 제가 선배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나이 때문도 아니고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선배님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배님의 따뜻함, 선배님의 지혜, 선배님의 웃는 모습, 선배님의 모든 것을요. 하지만 선배님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선배님이 60이 되든 70이 되든 여전히 사랑할 거예요. 민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제가 선배님을 20년 동안 기다린 거 알잖아요. 그만큼 진심이에요. 민재야.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선배님, 제 말 믿어주세요. 저는 절대 선배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민재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모든 게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딸 수연이가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수연아.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민재 오빠도 계시네.
안녕, 수연아. 민재가 밝게 인사했어요. 수연이는 민재를 보더니 저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서 저녁 먹을까요? 좋지. 근처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민재 오빠랑 진지하게 사귀는 거야? 저는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사귀고 있어. 나도 알고 있었어. 오빠 보는 엄마 눈빛이 다르더라고.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 엄마가 다른 남자랑 사귄다는 게. 그것도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연아.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결혼 생활할 때 행복하지 않았던 거 나도 알아. 겉으로는 웃고 계셨지만 눈은 슬퍼 보였어. 그랬구나. 근데 요즘 엄마는 진짜 행복해 보여. 눈이 반짝반짝해. 그게 다 민재 오빠 덕분이라는 거 알아. 수연이가 민재를 바라봤어요. 오빠,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당연하죠. 저는 선배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민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곁에서 지킬 거예요. 그 말에 수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도 응원할게요. 수연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엄마 울지 마. 행복한데 왜 울어? 수연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 마음껏 사랑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자녀분들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특히 수연 씨. 응. 좋은 아이들이야. 민수 씨도 곧 마음을 여실 거예요. 그럴까? 네. 시간이 지나면 저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민재의 말대로 몇 주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먹을래? 민재 씨도 같이. 처음으로 민재를 제대로 만나자는 제안이었어요. 저녁 자리에서 민수는 민재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민재 씨는 우리 엄마의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모든 게 좋습니다. 하지만 특히 어머님의 따뜻함과 강인함이 좋아요. 민재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25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걸 돕고 싶어요. 나이 차이는 신경 안 쓰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민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도 저희 관계를 인정해 주었어요.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이혼한 지 1년 반. 민재와 사귄 지 1년. SJ 디자인 스튜디오는 이제 꽤 알려진 디자인 스튜디오가 되었어요. 직원도 2명 더 고용했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행복했어요. 일도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도 곁에 있고. 어느 가을날 민재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선배님 여기 앉아요. 벤치에 함께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예쁘다. 선배님이 더 예쁘세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응. 할 말이 있어요. 민재가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설마 선배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야. 저는 선배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민재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선배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도 돼? 나 벌써 52이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선배님을 사랑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 텐데. 신경 안 써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대답해 주세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재혼해도 될까? 민재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민재의 눈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좋아. 결혼하자. 정말이요.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심이세요? 응. 나도.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민재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노을을 배경으로 우리는 오래 포옹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행복을 찾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6개월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식이었어요. 민수와 수연이도 왔습니다. 엄마 예쁘다. 정말 행복해 보여. 수연이가 제 웨딩드레스를 만지며 말했어요. 고마워, 수연아. 민수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민수야. 고마워. 인정해줘서. 민재 씨 좋은 분 같아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하세요. 더 이상 참지 말고요. 응. 식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민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민재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민재가 속삭였어요. 선배님 아니, 이제는 아내라고 불러도 될까요? 좋아. 사랑해요, 당신. 나도 사랑해. 쉰둘에 다시 시작한 인생.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하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55살, 민재는 48입니다. SJ 디자인 스튜디오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디자인 회사가 되었어요. 직원도 15명으로 늘었고 해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날 결혼식장에서 저와 민재를 보며 말했죠. 엄마, 저도 엄마처럼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기뻐요. 수연이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끔 집에 와서 민재와 게임을 하며 놀곤 합니다. 엄마, 민재 오빠 완전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같아요. 가끔 전 남편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어색하지만 서로 인사는 합니다. 잘 지내? 응, 너도.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민재와 함께 작업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 이 디자인 어때요? 민재가 화면을 보여줘요. 좋은데? 여기 색감만 조금 조정하면 완벽할 것 같아. 역시 당신이 최고예요. 민재가 제 뺨에 키스했습니다. 야, 직원들 보는 데서 그러면 어떡해. 괜찮아요. 다들 알잖아요. 우리 사랑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3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렸던 그 눈처럼. 그날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의 끝이 제 인생의 끝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일도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55. 누군가는 늙었다고 할 나이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20년, 30년. 민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내는 것.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51살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은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가 많든 상황이 어렵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저처럼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 그날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어. 여러분 행복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사랑에는 시기가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